자, 시작하겠습니다. 아유르베다 경전 정주행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체질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유르베다라고 하는 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만약에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나 오프라인 오신 분들 전부 다 오늘 갔다 오면 그래서 너 무슨 체질이라더냐라고 묻는 거에 답을 찾으러 오셨다면은 잘못 오셨다. 그 체질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본인의 체질을 찾아줄 수는 없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사실상. MBTI 검사는 모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답을 했을 때 그런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태어나셨을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체질이라는 거를 어떤 검사나 의사가 보고 한 번에 알아차릴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질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만 알아가신다면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파악하시는데 그리고 몸이 안 아프고 마음이 안 아픈데 필요한 부분은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채팅창에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모아서 답변 드릴 거고 뭐 오프라인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질문 주시면은 할 테니까요. 날도 추워졌는데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긴장 푸시고 이제 무거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여기가 오면 항상 되게 무겁더라고요. 이게 좀 주제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대사관의 분위기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편한 얘기를 드리고자 온 거니까 릴렉스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도 사실 프린트 안 했어요. 이렇게 뭐 암만 적으신다고 이거 도움되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들으실 때 듣고 이거는 일리가 있네. 이거 좀 이렇게 해볼까 하는 정도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머리를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위에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 계속 쓰시느라고 그리고 이제 테이블 정리할 때 보면 그 프린트 놓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보고 들으세요. 그리고 그냥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막 필기하느라 못 들으시면 이걸 또 녹화까지 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번 볼 때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좀 해볼까? 하시는 분이 좀 스마트하지 않을까. 산스크리트어로 프라크루티라고 합니다. 프라크루티. 프라크루티의 단어 뜻은 굉장히 많아요.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공부하는 게 아유르베다 의사들이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기 오늘 이제 같이 온 백두산 의사 선생님은 저보다 공부를 3년을 더 하신 전문의예요. 여기 이따가 소개를 드릴 텐데 저희가 이제 인도로 의대를 입학을 하면 산스크리트어 공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전에 담긴 단어들은 중의적인 의미도 많고 시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아서 공부를 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프라크루티라고 하는 거는 현대적인 해석을 할 때는 참 체질이라는 말이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체질이라는 단어랑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또 수업 준비를 하면서 산스크리트 사전을 딱 봤을 때 이거구나라고 했던 게 영어로 된 해석이 베이스예요. 베이스. 기반이에요. 기반. 여러분의 기반.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반이거든요. 여기 이 단어 뜻에서부터 알고 가셔야 될 것은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에 초석이 되는 부분이고 요 베이스라는 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태어나신 거. 이거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체질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체질에 대한 관심 대단하죠. 여기 오신 분들도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그래 내 체질이 이거래. 그래서 이거 먹으래. 이거 먹지 말래. 이거 들으러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으셔서는 산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바른 체질에 대한 건강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수업을 정했는데 체질에 대한 관심이 어떻게 시작이 될까, 언제 시작될까는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가장 큰 관심사가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체질이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운동이 맞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 체질에 맞는 거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게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제 처음으로 갖는 질문이죠. 그 체질을 알고, 체질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받아가고 싶고 하는 게 이제 당연한 욕구인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체질에 관심이 생겼다 하는 것은 몸이나 마음이나 어딘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몸이랑 마음이 편해가지고 행복하신데 여기 오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 왜 내가 살아가는데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 사람이, 아, 나는 누굴까? 나는 체질이 뭘까? 이런 고민을 아무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체질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는 어딘가 몸이나 마음에서 불편한 구석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몸이나 마음의 불편함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돈이 되는 산업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웰리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는 웰비잉이라는 단어로 많이 썼고, 이제는 이제 웰리스라는 단어로 종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웰한 상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나 마음의 편안함이, 몸과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상태를 웰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으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머릿속으로 복잡하지 않으시고 몸에 어딘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웰리스의 상태다.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특이한 사람도 만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웰리스가 어느 부분에서는 깨질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에 대한 챙김이 부족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실 때 이제 웰리스가 깨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이런 관심이 쏟기 시작한 거는 나의 지금 웰리스 상태가 깨지고 있다는 것에 그냥 반증인 거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야 여기에서 이제 더 그 나의 불편함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왜? 왜?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문제가 트라우마가 땅 터지면 문제가 뭘까? 원인이 뭘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인간의 생존 본능이란 말이죠. 원인이 뭘까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인간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는 궁금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MBTI 좋아하고 예전에는 한의학 체질 좋아했고 혈액형 따라서 이제 A형이라서 저렇구나 O형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주목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잘못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딘가 아픈데 원인이 뭘까? 굉장히 궁금하다. 알아야겠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 출발이죠. 알아야겠으니까 바꿔야겠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잘못 스텝을 나아가시는 것이 체질을 알아야겠다. 내가 분명히 체질이 이런 체질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내가 안 맞게 먹어서 그럴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모든 분들이 아프니까 체질을 알아서 그 식단을 받아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좋아질 테니까. 심지어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도 한의원 가서 한의사분한테 분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A4 한 두세 장 뽑아주시면서 이거 먹으시고 이거 먹지 마세요. 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소음인이니까. 이렇게 뽑아주잖아요. 한 일주일 하고 안 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천을 안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체질을 알고 싶다. 뭐 체질에 따라서 건강법을 찾고 싶다 하시는 거는 굉장히 큰 작업이 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내가 지금 40평생 나한테 관심 없었는데 체질을 알고 싶다는 거는 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본인 스스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확실하게. 그거를 저는 아유르베다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유르베다 공부를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요가 수련을 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현대의학 공부를 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떤 거를 택하시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 이거예요. 아픈 체질은 없습니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인도를 갔다 온 양반이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나 예전에 안 그랬어요, 이 양반아. 나 안 그랬는데 내가 알러지 체질로 바뀌었어요. 당신이 몰라서 그런 거죠? 내가 안 그랬는데 변비 체질로 바뀌었어요. 아픈 체질로 바뀌었다는 거. 내가 전에는 안 그랬다 이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 이 양반아. 체질이 바뀐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죠. 반대로는 얘기를 또 잘 안 하세요. 아프셨던 분이 맨날 골골대시던 분이 건강해져서 건강한 체질로 바뀌었어, 내가. 이런 말을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다만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체질 탓을 하기 시작해요. 모든 사람들이. 체질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체질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체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체질은 스스로를 아프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뿌라끄르띠의 단어 뜻은 여러분의 기반이란 말이죠. 기반이 스스로 나를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기반 위에다가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생각했던 패턴이나 했던 운동들이 나와 안 맞으면 그 기반 위에 잘못된 거를 계속 쌓겠죠. 그 잘못된 거를 쌓아서 체질 위에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쌓이게 됩니다. 이걸 이제 병리적인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미끄러띠라고 하는 아프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 이러니까 예전엔 없었는데 이제는 뭐만 해도 알러지가 터지는. 이제는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겼네. 나는 태어나기를 멘탈이 약한 체질로 태어나서 사회성이 부족한 체질로 태어나서 그죠? 스트레스를 잘 받는 체질로 태어나서 힘들대요. 체질 탓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게 지금 30여 년을 살아오셨는데 MBTI 검사를 했더니 I라는 역시 내가 아이라서 그랬군요, 선생님. 이게 모든 인생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거예요. 나는 아이로 살아왔으니까 소심해서 스트레스를 잘 받고 집순이가 됐으니까 나는 아이니까 평생 동안 그냥 소심하게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지. 이게 MBTI 검사가 주는 한계인 거죠. 이제 뭔가 탁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F라서 그랬고 P라서 그랬거든. 모든 검사 방식이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얼마나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살아왔고 반응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검사에 맞춰서 그 형태에 넣으시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는 체질, 베이스라는 것은 절대로 평생 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위에 쌓아온 것을 걷어내는 작업만 하셔도 건강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잘못 쌓은 게 뭔지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멘탈이 약하게 태어난 체질 없고 설사를 잘하게 태어난 체질도 없어요. 비염이 잘 걸리는 체질도 없고 살이 잘 찌는 체질 그런 건 없어요. 그 위에 계속 설명드리다시피 음식 습관, 생활 습관, 마음 습관 이 세 가지가 잘못 쌓이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화가 짜증이 나죠. 지금. 이런 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 경전에 있는 가장 올바른 체질에 대한 표현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좀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체질이라는 것이 원래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제일 이제 좋아하는 경전이기도 한데 아시탄가 흐르다임이라고 하는 경전이에요. 요거 하는 분들은 아시탄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아시탄가가 맞아요. 아시탄가라고 하는 거는 8개의 브랜치가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아시탄가라고 하는 경전에는 다양한 과마다의 중요한 이론들을 모아놓은 경전인데 공부를 해볼 만한 경전이다. 그 경전에서 체질이라는 것, 뿌라끄르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기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슈크라 아르따와 스타이히 잔마다우 비시네이와 비샤크루메헤. 그래서 영어로 밑에 적어드렸잖아요. 슈크라 아르따와. 그리고 1번에 슈크라와 아르따와가 만난다. 그럼 슈크라와 아르따와는 현대적인 표현으로는 슈크라는 정자고 아르따와는 난자예요. 그 정자는 아버지한테서 오잖아요. 난자는 어머니한테서 오고. 그 정자 속에 들어가 있는 아유르베다식 표현은 정자 속에 들어가 있는 도샤의 형태. 도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도샤라고 하는 것이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도샤 정보가 만나는 순간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해석을 해드리면 엄마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랑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만나죠. 그럼 수정이 되는 순간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던 유전 정보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때 정해진 유전 정보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그 위에서 이 전달된 유전 정보 속에는 상처가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은 있어요. 뭐 가족력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가족력. 유전병, 가족력.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머니에서부터 해왔던 습관들, 환경 조건들이 어딘가에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집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집안, 유방암, 자궁의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정보들은 계속 전달이 될 거예요. 아버지 쪽에서는 아버지의 정보들이 오고 이게 합쳐지는 순간 내가 평생 동안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기반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뿌라크르티라고 하는 체질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다만 상처가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요거를 덧나게만 하지 않으면 상처 위에다가 이상한 것을 쌓아놓지만 않으면 아무도 아프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아유르베다에서 가장 강조하는 체질 이론인데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느냐. 슈크라, 정자랑 난자랑 만날 때 그 속에 무언가 들어있는데 그 정보가 우리한테 전달이 되고 그것은 마치 비샤크루멘, 이 비샤라고 하는 거는 독이라는 뜻이에요. 그 뱀이 가지고 있는 독 그런 것처럼 이 경전 표현으로 비샤크루멘이라고 하는 거는 독충이 가지고 있는 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편하게 이해를 하려면 뿌라크르티,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독사가 가지고 태어나는 독이랑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죠. 독사가 독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독사가 자기 독 때문에 죽었다라고 아프거나 죽는다 하는 얘기는 절대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 뿌라크르티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뿌라크르티가 비샤, 독과도 같지만 이것은 절대로 스스로를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프다라고 느껴지시는 거는 체질 때문에 아프다가 아니라 체질적으로 특정한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거기에 반하는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 나한테 맞지 않는 생각 습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꼭 얻어가셔야 될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근본이고 스스로는 절대로 망가질 수 없는 게 체질이기 때문에 체질을 아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걸 어떻게 그만해야 될까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조건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프라크루티가 다음 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반을 부모가 만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교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엄청난 까르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는 거는 그 둘이 가진 어마어마한 까르마를 합쳐서 이 아이한테 전달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욜로로 살다가 그냥 사고 쳐가지고 애를 놔버리고 또는 뭐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그냥 다들 결혼하니까 그죠?
애는 낳아야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낳게 되니까 이것의 까르마의 이 어마어마한 업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왜 이럴까? 애는 왜 이럴까?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둘이 가지고 있는 까르마를 전달을 시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케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뭐 관심이 있어 하실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체질.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 이것도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인데, 뿌라크르타요, 히나 마띠오, 우따마하, 뿌르탁. 자, 뿌라크르티,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유르베다 용어식으로는 세 가지의 도샤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세 가지 도샤가 왔다, 삐따, 까파라고 하는 도샤가 있는데, 음, 뒤 밑에까지 다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면 사마다투, 사마스타소, 슈레시타, 닌디아, 드위도샤자 세 가지 도샤가 밸런스 있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왔다 삐따 까파가 균형을 잡고 태어나는 사람이 가장 최고의 체질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저도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사람 거의 없다. 세 가지 도샤가 균형을 맞춰서 태어나긴 참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아마 몇 대가 덕을 쌓으면서 정말 홀리하게 살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가능하려면 건강하고 제정신으로 살면서 대대손손 애까지 계속 낳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어느 순간에 깨어있는 사람, 결혼하면 미친 짓이다 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타입들이 드위 도샤자에서 두 가지 도샤가 우세하게 태어나시는 분들. 봤다가 우세하고 삐다가 조금 그 뒤를 따라오거나 삐다 까파, 까파 왔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붙어서 하는 이거를 경전에서 표현하기로 최악이다. 왜냐? 케어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남은 한 가지 타입은 바따 삐따 까파 도샤 중에 한 가지만 우세하게 태어난 거예요. 까파 도샤가 우세하게 태어나는 사람, 가장 우세하게. 여러분 전부 다 저도 그렇고 태어나면 세 가지 도션은 전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비율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까파가 가장 많이 충만하게 태어나신 분 이렇게 보면은 딱 보여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얘가지고 이렇게 그 백설기 같이 하얗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별로 야망 없고 누우면 잘 자고 먹으면 막 몸 커지고 그 튼튼한 체질. 까파 체질을 최고라고 해요. 왜냐하면 까파가 가진 특성은 이제 뭔가를 성장을 시키고 힘을 가지고 있는 체질이거든요. 블록 쌓기가 잘 되는 체질이에요. 블록 쌓기가 잘 되니까는 남들 같이 뭘 마셔도 얘는 마시면 막 블록이 막 쌓아지니까 체격이 막 커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관리를 안 하면은 게을러지고 성인병 가기 쉬운 타입이겠죠. 그래서 이 까파를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면 최고의 체질이다. 그 위에는 이제 세 가지가 균형이 있을 대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삐따가 지배적인 중간 타입의 체질들은 이제 열성이 많고, 뭐 바디 타입도 그냥 가장 중간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최악의 체질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왔다가 우세한 타입이다. 이렇게 바깥에 잠깐만 걸어가, 그 피부과를 안 다녀도 향수를 찍어바르고 폼클렌즈 박박 문질러 대도 그냥 백설이같이 하얗고 티가 안 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까매가지고 나갔다 오면 김이 생기고 그죠? 레이저를 맞아도 또 김이 생기고 그죠? 말라있고 변비 잘 생기고 잠 잘 못 자고 근육 없고 이런 체질. 그러니까 소멸의 에너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에너지를 많이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을 체질적으로는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지 밭다를 가지고 태어나면 아프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각각의 특성들이 이렇게 확고하다 보니 두 가지 도시가 둘 다 우세하게 태어나 버리면은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가 굉장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체질적으로 이야기도 하기는 했어요, 경전에서. 그러나 요것보다 훨씬 요거를 보면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삐따
땅 봤다가 우세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까파를 많이 갖고 태어난 것 같진 않아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고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봤다가 우세한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절대로 스스로 망가질 수 없고 변하지 않는 근본이기 때문에 관리법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 있는 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훨씬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다. 체질보다는 균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뭐 여러분을 앉혀놓고 한 분 한 분 뭐 개인 상담을 하면서 히스토리를 적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뭐 삐따랑 봤다 체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먹지 마. 그래서 제가 A4 한 10장 분량으로 여러분에 대한 설명을 적어줍니다. 그 밤에 치킨 시켜 먹지 마세요. 넷플릭스 보지 마세요. 블루스크린 보지 마세요. 나가서 30분씩 꼭 햇빛 보세요. 죽을 것 같아도 운동 갔다 오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명상 매일 하세요. 이거 다 적어드릴 거예요. 건강해지는 방법을 체질 따라서.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어차피 건강해지지 않아요, 사람은. 제가 바깥에서 그런 식으로 주입해봤자 진짜 마이크로 디테일을 적어서 이렇게 해줘봤자 진짜 그 큰 질병에 걸리신 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 아니시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던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그래 체질이 그렇게 궁금했는데 참 그래도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선생님. 뭐. 저는 애도 있어가지고요. 또 직장은 또 바쁘고요. 또 어떻게 그래요?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궁금해서 오셨어요, 그죠? 내가 앉혀놓고 이게 체질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도 안 따라오신단 말이죠. 결국에는 자기 안에서 이게 욕구가 찾아 나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걸 먹으니 편안하다. 이걸 먹으니 불편하다. 그러면 내가 똑똑한 사람이지. 불편하게 만드는 거 그만 먹어야겠다. 이거면 되게 심플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진리를 깨놓고 체질을 들어가서 영양학 공부하고 쿠킹 클래스 도장 깨기 하고 다 다녀보니 종합해봐서 앉아보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 이러고 살아. 원래 내가 아팠던 이유는 체질을 몰라서 영양학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양 불균형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가지고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래 알고 있는 건강한 거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먹으면서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다 먹잖아요, 그죠? 운동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죠?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배부른데 더 먹고 그죠? 그냥 되게 단순한 논리예요. 이거는 체질이랑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아프고 몸이 불편한 이유,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체질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옆에 있는 이런 데 와서 열심히 강의 듣지도 않아요. 요가도 안 다녀요. 근데 옆에 보면은 맨날 나가서 친구랑 인스타그램 하면서 카페 가고 막 틱톡 춤추고 있고 막 이런 애인데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아요. 나는 막 여기 와서 이상한 애가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거 듣고 있고 막 산스크리트 듣고 있는데 안 풀려요.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겠네. 얘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잘 자요. 마음 습관 자체가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단 말이죠. 그냥 즐거운 거, 행복한 거를 찾는다. 나는 꼬여 있어요. 어디선가. 마음 습관 자체가 꼬여 있단 말이죠. 그냥 행복하게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자꾸만 꼬아서 가요. 그런 거를 보시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모든 사람들, 제가 아는 성공하고 건강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 100%, 100명 중에 100명 전부 다 본인만의 규칙은 다 있어요.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듯이 다들 그러고 사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시는 거 아무도 안 해요.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들어보면 나는 이게 나한테 안 맞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있고요. 나는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외부 활동을 안 하고 나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규칙들 그리고 피곤해도 하는 루틴들이 반드시 있고요. 챙겨 먹는 음식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하시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깨어있고 성공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체질을 알았기 때문에 아유르베다 공부해보니 체질을 알아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인도 가가지고 아유르베다 공부에 경전 산스크리트를 외운 다음에
아, 체질을 알았어. 그러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해서 살아서 건강해졌어. 아니거든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를 안 하는 용기만 필요할 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체질을 찾으시는 것보다는 균형을 맞춰야겠다. 인생에서 균형 맞추기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아유르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균형, 균형, 균형이에요. 아유르베다 의학이 가장 좋은 이유는 채식하면 건강해져요. 그리고 요가, 명상하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절대로 안 그래요. 너한테 맞게 먹어라. 너는 그래서 뭘 먹으란 말이야? 그럼 네가 알지, 네가 알지, 네가 알지. 공부해, 공부해. 계속 하는 게 아유르베다. 네가 읽고 공부를 하란 말이야. 채식을 하면 건강하고 고기 먹으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두 다 그냥 앉아서 꼴값 떨면서 명상하고 요가해야 신성해진다.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냥 균형을 맞추면서 살라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면서 뭐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도시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 용어를 다 떠나서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은 이 법칙만 기억하시면 된다. 제가 뭐 하고 있는 온라인 과정이나 뭐 쿠킹 클래스 과정이나 전부 다 이거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뭐 지금 거의 뭐 16주짜리 과정을 해도 체질에 맞게 식단 짜기 이런 거는 절대로 하지 않고 요런 거를 항상 기억하시라고 해요. 드라야 우파스탐바라고 하는 거는 아유르베다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드라야는 숫자 3, 우파스탐바는 뭔가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옆에 그림 보시면은 요 이렇게 세 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그 위에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르베다에서 말하는 인간, 아유, 삶의 주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둥을 밟고 서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세 개의 기둥을 지지하고 서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잘 서 있으려면 균형이 맞아야겠죠? 어느 한 기둥이 낡아서 얇아지고 부러지고 기울어지고 있다. 그럼 그쪽으로 무너질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수면, 수면의 기둥이 무너지고 있다. 근데 나는 지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슨 이유에서든. 그러니까는 하는 게 뭐예요? 멜라토닌 보충제, 그죠?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오게 할까? 수면 보충제. 수면 보조제를 백날 먹어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또 인터넷을 뒤져보니 수면 보충제 때문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대요. 아, 스트레스에는 마그네슘이 최고래요. 마그네슘 보충제를 막 사 먹어요. 그러면 잠이 잘 와가지고 건강해지나요? 절대로 안 그렇거든요. 아하라 니드라 브라마짜리야. 음식, 수면, 마음 습관이지 음식, 보충제, 마음 습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쪽이 무너졌으면 잠을 잘 자는 걸로밖에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잠은 잘 자고 마음도 편한데 음식은 맨날 배달의 민족이에요. 쿠팡이츠로 먹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서 이제 또 찾아가시는 인스타를 보다 보니 저 언니가 이거 먹어가지고 살 빠졌대요. 뭐 이러면서 그걸 또 사죠. 콜라겐도 사고 종합 비타민도 사고 단백질은 또 이렇게 운동도 안 하시면서 단백질은 또 필요하다니까 사 먹고. 그러면 이게 음식 기둥이 부러진 게 보충제로 서든가요? 절대로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렇게 고쳐질 수 있는 인간도 없고. 마지막 기둥인 브라마짜리야. 금욕이라고 하는 거. 그 힌두이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금욕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데 성생활을 하지 않는 금욕이라는 뜻이 아니라 욕구에 대한 제어예요. 욕구에 대한 제어. 음. 누군들 회사 출근해서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소맥을 먹고 그죠? 치맥에 넷플릭스 보는 게 쾌감이 더 느껴지겠죠. 와가지고 짜증이 나는데 요가를 다녀와서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앉아있을 생각만 해도 막, 더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욕구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나가가지고 흔들고 뭐 술 먹고 오면 좋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퀄리티가 개판이 되는데 내가 지금 퇴근하고 와서 요가를 다녀와서 어두운 집에 들어와가지고 책을 보면서 주무시는 분이랑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병원처럼 순한 집에 들어와가지고
60인치 스크린에다가 수리남 켜놓고 치맥을 때리고 주무시는 분이랑 수면의 퀄리티가 어떨지랑 다음날 하루 종일 퀄리티가 어떨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정하는 거는 뭐냐? 브라마짜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아, 내가 욕구가 이게 더 하고 싶지만 이걸 했을 때 나는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회사 적당히 다니다가 결혼해서 애는 낳아야 되니까 애는 낳고 그냥 좀 키우다가 애 졸업하면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문화센터 다니면서 살아야지 하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이루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신 분이면 그런 욕구가 있으면은 아, 나는 이루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판단을 쓰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브라마짜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습관 자체가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 음식을 주방에 와가지고 뭐 건강한 레시피라든지 뭐 제 유튜브를 보고 아 이건 또 뭐 이상한 걸 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만드시면서 그 만들 때 이걸 즐겁게 만들 건지 아니면은 이런 거 말고 그냥 오늘도 그냥 불닭 먹자 이렇게 갈 건지는 본인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벗어나서 건강하고 아프고 한 케이스가 없어요. 지금 각자 여러분들이 불편한 구석이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딱 생각을 해보셨을 때, 난 이런 질병이 있다든지, 어디 마음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세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내가 음식은 잘 먹었을까? 잠은 잘 자나? 마음은 편한가? 이 세 가지를 딱 떠올려 보세요. 이게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죠? 잘 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잘 하는 사람은 아프지 않은 거. 그 중에 안 했기 때문에 아픈 것 뿐이거든요. 요거를 지키시면 된다. 그 체질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아무 상관 없거든요. 아하라 부분을 어떻게 맞춰야 되냐. 여러분이 하는 거에 지금 살아온 거에 정반대로 하시면 된다. 나는 지금까지 막 먹고 패턴 없이 먹고 과식했다가 굶었다가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해가지고 주말에 샐러드 한 번 드실 게 아니라 그걸 반대로 하셔야 된다. 건강하게 먹다가 이러다가 스림 되겠다 하면 나가가지고 치킨도 먹고 막 즐겁게 사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패턴을 바꾸시면 돼요. 아하라 음식 부분에서 해줘야 될 거는 본인 소화력에 맞는 식습관만 짜주시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소화도 안 되는데 자꾸 소화력이 안 맞는 음식을 선택을 하시니까 소화력이 음식이랑 싸움에서 매번 지게 되면 음식을 먹고 나면 이렇게 병든 닭처럼 졸리고 무겁고 어디가 침침해지고 하는 게 내 소화력의 열량이랑 음식이 가진 열량이 이만한데 내 소화력은 요만해요. 그러면 매 끼니마다 그걸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먹고 나면 퍼지는 거예요. 먹고 나면 퍼지고. 그러면 이렇게 음식의 열량이 더 커버리면 태우지 못하는 게 자꾸 남을 거고 태우지 못하고 남으면 그거를 염증이라고 해요. 그럼 염증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란 말이죠. 근데 염증을 달고 사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면 아까 프라크루트 얘기했을 때 상처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코에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유방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 뇌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 상처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런 소화력에 맞는 식습관 없이 마구잡이로 사시면 염증이 조금씩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염증은 상처에 난 데 가서 붓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제 골마서 터지는 거를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난 데 가서 염증이 붙고요. 염증을 계속 후벼 파시는 거죠. 그렇게 왜? 다 그렇게 사니까, 그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사시면 여기서 곪고 뭐가 생겨요? 그럼 병원 가시면, 종양이에요. 근데 이제 제거를 해도 할 수 있는 거면 다행인데, 악성입니다. 이러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음식도 패턴만, 소화력에 맞는 패턴만 맞추시면 돼요. 음식 공부를 하실 때는 그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 제가 이 아유르베다라는 주제가 워낙 생소해서 저한테 와서 쿠킹 클래스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웬만한 걸 다 듣고 오시거든요. 여기 공부, 저 공부 다 하고 공부 계속 하시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질문의 수준이 꽤나 높아요. 그래서 과일을 언제 먹어야 되고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되고 뭐 차가 어떻고 요 단백질의 오메가는 어떻고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참 아이러니죠. 그분은 지금 음식에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오래 공부를 해오셨는데 해결이 안 돼서 저한테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아유르베다라고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닌데 지금 내가 만약에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잘못 먹어봐서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병들었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되는데 그걸 잘못 마셔서 내 모든 질병의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의 균형은 항상 맞추실 줄 알아야 되고 가장 큰 틀의 음식의 조건은 시간을 정해두시고 과식 안 하고 좋은 음식 먹는 거. 요 세 가지 다 알잖아요, 그죠? 왜 안 하느냐? 그건 본인한테 물어보셔야 되지. 어떻게 건강해지 진짜 제가 장담 손에 장을 지주고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분들이 한 3주 안에 모두 다 건강해질 수 있다. 음식에서 어떻게 하느냐? 정해진 시간에만 드시고 과식 안 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드세요. 안 하실 거예요. 들으면은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런 거 말고 그 레시피, 그 사서 먹으면 되는 그 영양제 그거 빨리 알려달라는. 난 그런 거 못 하겠고. 지금 길이 열려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이. 과식 안 하고 건강하게 먹고 시간 지켜서 먹어라. 그것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여기에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제 체질에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업이 딱 끝나도 와서 질문하시는 거 보시면, 근데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그 인도에서 넘어온 그 모링가인가 그 파우더가 그 뇌에 좋다 그러던데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지금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편한 거.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샛길로 가서 모링가를 먹고 보스웰리아를 먹고 노니 주스를 먹고 한다고 건강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 체질은 어떻게 먹으라고요? 그 정해진 시간에 소식하시면서 건강한 거 드시면 됩니다. 본인 체질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니드라. 니드라는 수면인데 수면은 퀄리티랑 패턴이 가장 중요합니다. 양보다도 퀄리티랑 패턴이 중요해요. 또 똑같은 뻔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패턴이 있으셔야 돼요. 5시간 밖에, 그러니까 사람마다 양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5시간밖에 못 자요. 그래도 매일 11시부터 4시까지, 12시부터 5시까지 5시간 주무시는 분이 3시간, 3시간, 3시간 자다 12시간, 5시간, 5시간 자다 12시간. 이렇게 주무시는 분보다 훨씬 건강해요. 그 사람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을 깨시면은 건강해질 수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턴이 없죠. 월, 화, 수, 목, 금. 거의 헬로 살죠. 4시간 잤다가 7시간 잤다, 5시간 잤다, 6시간 잤다, 주말이다. 10시간. 패턴 없어. 그러면 호르몬 리듬이 여기 안에서 와장창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규칙적으로 주무세요. 체질이랑 관계가 없고요. 어, 물론 여기에 보조적인 요법들은 무한하게 많지만 수면을 도와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오일 요법도 있고 명상법도 있고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패턴을 만들기에 집중을 해보시고 그러나 오늘 밤부터 이제 발목을 잡는 게 생기고 뭐 당장 그렇잖아요. 당장 이제 이게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그죠? 지금 오늘 여기 온 곳의 관심사는 여기가 아니라 한남동 브런치 거기 가가지고 원래 먹으면 가스는 잘 차지만 거기 피자가 맛있어. 그래 맛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거죠. 또 여기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또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어요. 또 집에 가면서 또 그래 잠이라도 일찍 자자. 해보시면 또 오늘은 뭐 TV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려면 또 일찍 못 자요. 뭐 그거 하다 보면 그래 뭐 내일부터 하자. 그러면 내일 일어나면 기억이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안 하는 거죠.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면의 퀄리티를 높이시는 방법은 호흡도 잘 하셔야 되고 가장 도움되는 거는 그 수면 호르몬 분비가 잘 돼야 되는데 그거는 그 햇빛을 보면서 30분씩 걸으시면 돼요. 하루에. 차단제 없이. 뭐, 얼굴도 하얗신 분들이 차단제까지 바르고 이러고 나가시잖아요. 점심시간에. 햇빛 쬐일 시간이 없거든요. 햇빛을 30분 이상 쬐셔야 멜라토닌이 밤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려면 햇빛을 보고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해가 진 이후로 블루 라이트를 최대한 안 보시는 게 좋아요. 블루 라이트가 가장 직접적으로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저해하는 요인이거든요. 재미가 없죠, 그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자꾸 당연한 소리를 하죠. 잠을 어떻게 하면 잘 잡니까? 했을 때 명의는 그죠? 들어오셔가지고 그 인도에서 넘어온 신비한 오일 마사지를 어디다가 쫙 한 다음에 요약 알약을 하나 딱 먹어보세요. 자면 기똥차게 못. 의사 돈 벌고 그죠? 잠은 아무도 못 자고 얼마나 명의예요. 사람 들을 때 기분 좋아져. 드디어 찾았어.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돈 못 버는 의사가 오면은 잘 자는 법. 딱 집에 들어오시면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하세요. 그리고 암막 커튼을 치시고 TV랑 핸드폰 끄시고 저녁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신 다음에 유튜브로 요가 니드라를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서 명상하면서 주무세요. 누구나 다 잘 잘 수 있다. 그죠? 그 재미가 없잖아요. 짜릿하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런 거다. 아유르베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패셔너블한 건 아니지만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마짜리아가 서포트가 돼야 된다. 마음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100%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마음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라이프 스타일. 내 마음 습관이 어떤지는 자기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리고 떠올려 보세요.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고 나랑 쟤랑 차이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뭘까요? 다르게 태어났나? 쟤는 참 운이 좋게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직장을 가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고 역경도 없고 이랬으니까 멘탈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도 이렇고 또 직장을 가면 또 사이코 상사가 있고 결혼을 했는데 속았고 뭐 이거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내 탓은 아니라는 거죠. 다 제 탓이야, 제 탓. 그래서 내가 멘탈이 이런 거. 이러신 분은 미래가 밝지 않아요. 영원히 안 바뀌어요. 강인한 멘탈리티, 정신력과 나의 쿠쿠다스 멘탈의 차이점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뿐이에요. 이 뇌에다가 습관을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그렇게 들이셔서 그렇다고요. 그거를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면. 그거를 어떻게 바꾸냐? 똑같은 얘기예요. 동기부여 영상 한 번 보고 요가원 가서 명상 한 번 하고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블루프린트를 그려서 노력을 하고 이거를 지금 수십 년을 해온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 어디 가서 책 한 권을 딱 읽고 그 사람이 이제 성인이면 책을 읽는 순간 모든 게 풀려서 딱 해탈하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운동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긍정적인 생각 만들기, 블루프린트 만들어서 강인한 멘탈리티로 가는 운동을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100%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멘탈이 강해지는 거는 무슨 일만 터지면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모든 사람한테 전화해서 나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서 도움 안 되는 사람들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같이 욕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나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 나쁜 년 이렇게 해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운동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멘탈리티도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시면 된다. 불교식으로 얘기를 드리면 불교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요. 불교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까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서 아마 나오겠죠? 이제 나오네. 그래서 이거 하고 지금 쉬었다 갈 텐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왜 아프지? 세 가지 중에 뭐가 무너졌을까? 음식도 잘 안 먹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마음도 불편하시면 세 개 다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니? 음식 빨리 잘 드시고 그렇게 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시고 마음 운동은 매일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무너졌는데 그거 말고 약이나 치료법을 자꾸 찾으시면 해결이 안 나요. 아무도 해결 안 나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 보시면, 아, 이거 세 개 중에 뭐가 문제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건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체질을 뛰어넘는 균형, 체질이랑 아무 상관없는 균형에 대한 이야기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52분이니까 12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12시 반. 네. 아, 12월에. 아, 네네. 네. 이 전화하면 사진 찍어주세요. 아, 네네. 요거 저희 유튜브에 아마 올라갈 거예요, 이 영상.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그래요? 아, 그러면 아, 네네. 네. 네. 그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을 선생님이 아, 여기 앉아 있는 친구가 백두산. 네. 어제 왔어요, 어제. 물어보고 가세요. 아, 진짜 많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되셨죠? 요것은 아픈 사람은 이걸 보면 어디가 무너졌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무너진 쪽에 가서 공을 들이셔야 돼요. 그 음식 공부를 내가 나름 했다, 열심히 먹고 있다 하시는 분은 그 이상으로 음식 공부를 더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지금 그 음식을 접하고 대하고 먹고 마시면서
건강한지 마음이 편안하신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에 또 집착이 생기기가 쉽기 때문에 이 얘기는 여러 번 수업에서 여기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완전 채식을 할 당시였습니다. 한 2년 정도. 그때는 진짜로 스님보다 더 스님같이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만나도 6개월 아니죠. 4개월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 개모임에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스님이 하시는 사찰 음식점을 데려가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너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음식으로서 좋아지다 보니까 집착이 생겨요, 사람. 계속해서. 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불안마짜리 마음 습관 자체가 무너진 거죠. 제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이유도 거기에 온 친구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넌 참 안 행복해 보여.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한 대 두들 맞은 거죠. 난 행복하고 건강하려고 이러고 이런 짓을 해왔는데 보는 사람도 안 행복하고 저도 안 그랬던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건강하게 먹기 이거를 더 공부하고 그거를 이제 가르치고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한 식단을 따라간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본인의 컨디션에 맞게 계속해서 조절해 나가실 수 있으면 돼요. 그거는 이제 한 시간의 특강, 뭐 한 권의 책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거는 운전이랑 비슷해가지고 잘해야 본전이에요. 여러분이 운전을 잘 하시면은 사고가 안 나죠? 안 아프고 좋은 거잖아요. 사고도 안 나고 누가 와가지고 운전을 잘했네. 해가지고 돈 주는 것도 상 주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도 똑같아요. 열심히 챙기시면 본전은 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평범하게. 근데 그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거든요. 와가지고 건강하게 사셨으니 이제 보상을 해드리기 위해서 뭐 집 한 채를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본전치기라도 하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 프라크루티 체질과 관련해서는 이거를 더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니다나와 까르마라고 하는 영어로 지금 쓴 게 니다나, 까르마죠.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이자 강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니다나는 원인이고 까르마는 결과예요. 그 원인과 결과. 요거대로 인생은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이제 불교 용어로 니다나랑 까르마를 그대로 가져가서 쓰거든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공부를 해보면 니다나는 인연이라고 붙여놨어요. 우리 그 노래 제목에도 많고 이 사람이 나랑 인연이다. 그 인연이 요거예요. 인연, 그 다음에 까르마. 까르마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어요. 까르마는 해석할 때 과보라고 하는. 그래서 본인이 지은 니다나, 원인, 내가 짓고 있는 인연에 따라서 까르마가 발생한다. 과보가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인간 인생의 진리란 말이죠. 내가 행한 그대로 까르마가 오고 있구나. 그러면 의식적으로 먹어야겠구나. 그냥 먹었더니 그냥 먹은 거에서 까르마가 오고 있네. 그냥 뭐 심심풀이로 했던 게 까르마로 오고 있구나. 아까 말했잖아요. 부모가 살아온 평생의 히스토리, 엄마의 히스토리, 아빠의 히스토리가 만나서 엄청난 까르마가 아이한테 전달됐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아이는. 니다나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연인이라고 썼죠? 인연이에요, 연인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의 해석은 여기 밑에 써 있죠.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결과예요. 원인. 그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이걸 잘못 써놔가지고 제가 헷갈리네. 인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거는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만나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이 원인이 되는 거를 바꾸면 까르마가 바뀐다. 이게 이제 이 이론의 핵심인 거죠.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모든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일의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슬퍼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 내가 지금 아파요.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럼 이것의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직접적인 원인은 나예요. 나.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행복한 거고, 나 때문에 건강한 거고, 나 때문에 즐거운 거고, 나 때문에 괴로운 거라는 거를 절대로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단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인이라고 하는 건 나라는 뜻이에요. 내가 100% 선택해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과보, 까르마를 절대로 뒤집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생자와 같은, 희생양과 같은 애티튜드를 가지신 분, 부모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나는 재수없게 한국에 태어나서 이 정권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 직장 동료 때문에, 잘못 만난 친구 때문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까르마는 영원히 바뀔 수 없어요. 절대로 바꾸실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직접적인 원인을 자꾸 부정하고 계시니까. 아픈 게 나 때문인데 자꾸만 부정을 하시면 나를 부정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나 아니면 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을 하시면 결과치는 부정적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눈을 감아도 세상이 없어지고 귀만 막아도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큰 직접적인 원인을 자꾸 부정을 하시면 까르마는 영원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내 인생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는 나 때문이구나를 먼저 받아들이시는 게 까르마를 바꾸는 가장 큰 스텝이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시면 영원히 바뀔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행하는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해 주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거는 나 때문이라는 걸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나의 괴로움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악해요. 너무 못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면 내 마음이 막 그 파르르 떨리고 아파요. 저 사람을 보면 그게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걸 봤을 때에 그거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거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직장 상사가 진짜 때려 죽일 놈이에요. 옆 사람한테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 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어보세요. 아무 느낌 없는데요?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끝이에요. 왜? 이 사람은 감정의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보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왜 인생에서 나타났을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막 이제 현생을 넘어서 전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 찾아가가지고 무당 찾아가서 내가 이 생은 망한 것 같으니 후생에라도 업보를 안 이어가게 어떻게 할까요? 막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막 현재와 과거를 막 여행을 하십니다. 100% 본인의 선택이시고 어떤 주변에 이제 뭐 막 사는 것 같은 애들 스토리를 보면 부러워하시지만 참 부럽다라고 하시면서 행동은 못 하시잖아요. 되게 심플한 거죠. 직장은 스트레스 받으면 때려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나와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먹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건강해지는 방법 정해져 있고 회사에서 괴롭다. 안 괴로운 법은 정해져 있어요.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나갈 수가 없죠. 왜? 돈이 나오고 명예가 나오고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내리냐는 거죠. 그거를 계속 보고 삼성이 그지 같지만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나 삼성맨이고 돈도 많이 주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정은 누가 하냐. 뭐 삼성이 목에 칼을 들고 나가면 죽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누군가 물리적으로 나를 폭행하고 해하고 뭐 고문을 한다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괴로움을 얻는 분은 거의 없죠. 대부분 자기가 붙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요. 뭐 부모님 때문에 미치겠어요. 근데 붙어 있어요. 왜? 뭔가 나오거든요. 돈이 나오거나 뭐가 있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을 버리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못 나가. 이러는 거죠. 결국에 주인공은 나예요.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거는 나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야, 부모님 그렇게 힘들게 하면 나가. 내가 또, 그러면 부모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서
내가 못 나가. 그러면 원인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는 그거를 잡고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결과지를 바꾸실 수가 있다. 아,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가 나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까르마에 대한 거는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원인인 연에 대해서 인이 나였고 연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힘들어 하시죠. 이제 일단 1단계로 모든 것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었구나를 받아들이셨으면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들을 바꿔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거를 바꾸시지 않으면은 결과지가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초심자들이 약간 원래 사는 환경에서 격리를 시켜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 뭔가 잘 돼요. 그래서 막 한국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 나가서 살아보니 편해지고 막 이러는 게 주변에 붙어 있는 간접적인 원인들이 바뀌면 그 변화하기가 조금 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와서 이거 들어보시면 뭐 하겠어요. 그죠? 집에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냐. 뭐 2년 얘기하던데 미친놈 아니야. 이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어가고 싶으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자꾸만 그거를 반대쪽으로 끌고 가는데 가가지고 굳이 그거를 헤집고 있으시는 것보다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는 까르마는 그 미스테리한 게 아니다. 다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게 그거예요. 까르마는 귀신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전생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여기 이제 단어들 이번에 보시면 과보, 업보, 업식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까르마의 가장 올바른 해석은 습이에요. 습.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습관. 내가 행하는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습관이란 말이지. 그러면은 뒤집어서 보시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과 똑같기 때문에 강인한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은 인연을 그렇게 지었으니 습이 그렇게 생긴 거죠. 강인한 멘탈. 나는 쿠쿠다스 멘탈로 인연을 지었으니 습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논리죠. 습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는 거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체질 바꾸는 거는 안 되거든요. 체질을 바꾸는 거는 안 되지만 습을 바꾸시는 거는 누구나 하실 수가 있다. 그 얘기는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고 마음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바꾸는 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저도 인도를 가는 계기를 만들고 인도에서부터 지금 오늘에 오기까지 이제 12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있던 습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니까 먹는 것도 바뀌었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고 몸을 쓰는 것도 바뀐단 말이죠. 근데 30여 년을 막 산 거에 비해서 10년 투자해서 받았으면 굉장히 좋은 투자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들 40년을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사셨는데 일주일 해보니 안 되니까 화딱지가 난다. 이게 굉장히 욕심이거든요. 충분히 바꾸실 수 있고, 그런 이유로 불교에서는 이제 100일 기도를 시킵니다. 100일 기도. 아니죠. 1000일 기도. 그 인간의 까르마가 풀리려면 현대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뇌에 꼬여버린 회로가 풀리려면 1000일 정도는 쓰셔야 돼요. 1000일을 어떻게 쓰냐. 매일 훈련을 1000일 동안 하는 거죠.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습관을 바꾸시면 이 사람의 까르마가 비로소 풀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000일 기도의 핵심인 거예요. 1000일 기도를 하라 그러면 신한테 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다 하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1000일 정도 하시면 까르마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같은 거 들어보시면은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시면 1000일 기도를 시켜요. 너의 까르마를 풀어줄 테니 하라고. 어떻게 풀어주느냐. 부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이거를 1000일 동안 하라고 하면 땡중인 거죠. 그거 부적서 줄게 하면 이제 사입인 거고. 스님들이 시키는 거는 감사 기도예요. 남편한테 감사해라. 1000일을 시켜요. 때려 죽일 인간 어떻게 감사라는 거냐. 지금 여기 핵심을 잘못 파악하는 거죠. 핵심은
이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나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 인간한테 감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대를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시키는 것뿐이거든요. 1000일 동안.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의 까르마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만들었기. 이 나쁜 새끼, 죽일 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거를 푸시는 방법은 그래, 감사합니다로 푸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대를 감사로 푸는 방법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습관을 푸시는 방법은 누구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다, 뭐 때문에 있다라고 하시면 기대를 감사로 바꾸는 연습을 1000일만 하시면 저도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화가 났다, 짜증이 났다 하면 순간적으로 빨리 그 명제로 돌아가면 돼요. 기대. 모든 고통은 기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것만 계속 생각하시면 지금 화가 나는데? 그럼 내가 아빠한테 무슨 기대를 했지? 엄마한테 무슨 기대를 했지? 이 종업원한테 내가 무슨 기대를 했길래 내가 화가 나지? 내가 지금 무슨 기대를 했길래 화가 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사라지는 인생 지금 평생 살아보신 적 없잖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럼 자꾸 그걸 바라고 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행복관대로 인생이 펼쳐질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불공평한지 모르겠어요 하시는데 공평한 인생 사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행복한 하루, 아침에 나가면 날씨가 좋고 공기도 맑고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딱 탔는데 자리가 비어있고 회사를 갔는데 웃으면서 받아주고 커피를 사러 갔더니 종업원이 친절하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이게 가능한 행복관일까요? 이게 영원히 이렇게 일어날까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해집는 이상한 놈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야 나를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마음 습관을 바꾸시면 강한 멘탈리티로 바꾸시면 누구나 바뀔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멘탈리티뿐만이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음식 습관이 지금까지 굳어 있던 거를 바꾸시면 결과가 계속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전 구절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입니다. 행복하고 이로운 삶에 대해서 경전의 쓰임을 읽어드리면 히타이탐 수칸 두캄 아유 따시야 히타이탐 여기에서 히타라고 하는 거는 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히타는 반대 부정어로 이롭지 않은 수칸은 행복함 두칸은 괴로움이다. 아유는 인생 그리고 그걸 살아가는 주체는 나죠. 본인 인생을 적용해 보시면 돼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선인들이 구루들이 인간의 삶을 꾸준히 지켜보니 4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살더라. 응? 이롭고 이롭지 않고 행복하고 괴롭고 요 4가지의 삶을 선택해서 산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괴롭고 나는 막 괴로워 죽겠고 주변 사람한테도 이롭지가 않은 삶을 살 건지 가장 이상적으로 사시려면 내가 행복해. 너무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막 도움을 받아요.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아유르베다가 제시하는 거는 아유, 스스로한테 히따한 것과 아히따한 것, 이롭고 이롭지 않은 거를 구별해내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어떤 걸 먹으면 안 좋고 먹으면 좋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걸 하면 좋고 안 좋고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나한테 이롭고 이롭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 하시면 출발을 하시면 된다. 이로운 거를 취하려는 노력, 해로운 것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반대로 가시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가시는 분이 많아요.
괴로운 거랑 이로운 거를 막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트라우마가 심해요. 이거를 다른 사람은 당하면 안 돼 해서 본인의 행복을 먼저 찾고 이로운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이거를 표출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주고 있어 라는 방식으로. 그래서 남의 작품에다가 오이를 던지고 오물을 던지고 그죠? 동물은 괴로우면 안 돼. 그러니까 고기 뷔페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토마토를 던지면서 팻말을 들고 고기 먹지 마세요, 이 야만인들아.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하는 사람은 괴로움에 뻗쳐서 호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들은 이로움을 받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로움을 누리고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부터 먼저 해결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로운 것을 행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행복해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고 본인이 행복하기만 하시면 알아서 이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인간은 어차피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돼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세요. 자기 행복만 추구해도 돈을 버는 세상이 됐어요. 인스타만 잘하면, 유튜브만 잘하면, 그죠? 저도 제 행복 추구한 거잖아요. 그러려고 인도 간 거고, 그래서 수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새는 자기 행복만 생각해서 살을 빼잖아요. 그럼 인스타에서 돈을 줘요. 자기가 살을 빼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면 어머 어떻게 해서 뺐어요? 그러면 이제 제약회사 와가지고 회사에서 와가지고 이거 살 빠지는 거 광고합시다. 이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을 뺐더니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뭐 먹었어요 해주고 이로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 행복만 추구하셔도 전 세계에 있는 성공한 타이탄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자기 행복을 추구해서 성공을 하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덕을 보고 있는. 그래서 행복을 먼저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서 본인한테 이롭고 이롭지 않은 것을 쳐내는 용기만 있으시면 돼요. 별다른 게 필요 없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적어도 자기 자신한테는 좀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본인한테도 솔직하지 못하시면 나를 자꾸 부정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음, 너는 몰라 그런 거죠.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요. 이랬고요. 뭐 때문이고요. 저는 지방이라서요. 어디라서요. 음. 근데 자기한테는 결국 솔직해지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꾸 외부에서 이유를 찾으시니까 이게 100%나 때문이구나라는 솔직하게 마음 태도를 바꾸시는 것부터 출발하시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의 체질 이야기 같지 않은 체질 이야기였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저희 수업 뭐 유튜브에도 슈리베다 치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팟캐스트 해서 제가 그 원고 쓰고 있는 것도 있어요. 시그니처 매거진에 아유르베다 의사의 건강 이야기에서 쓰는 글도 있고 그거를 이제 읽어드리는 뭐 팟캐스트도 있고 레시피를 올려놓은 영상도 있고 명상 가이드를 올려놓은 것도 있고 뭐 향신료 경전에 대한 수업 후기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있고 인스타그램에는 저희가 계속 일정이랑 후기 올려드리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도 슈리베다로 가시면 되고 온라인 과정 하고 있는 것도 두 가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보면서 따라오시는 아유르베다 나에 대한 이야기나 아유르베다 스쿨도 있고요.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여의도의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학 자격증은 계속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같이 오신 백조선 선생님이랑 아유르베다 디나짜리아 자격증 과정도 이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인 상담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백조 선생님이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공부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한 번의 강의로 모든 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이제 마지막으로 받기 전에
여기 인사 한 번만 드릴게요. 어제 이제 인도에서 오셨걸랑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으실 텐데, 저는 같은 대학을 졸업을 했고, 아유르베다 의대 졸업을 했고, 구자라트 아유르베다 대학에서 저는 일반의 과정까지 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는 3년을 더 해가지고 아유르베다 전문의 과정까지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병원에서 인턴을 오래 하셔가지고 그 환자를 실질적으로 임상을 보고 이렇게 히스토리 짜는 거를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백조선 선생님이에요. 이야기할 거예요? 인도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강의가 굉장히 저도 많이 배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유르베다